안녕하세요. 호랑이 선생님 이선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상 처음으로 학교 문을 열지 못했던 때가 2020년 3월이었었죠. 부랴부랴 원격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생각보다 이 원격 수업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심해지고요. 또 역량 차이가 좀 생겨버렸다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또 보였죠.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결손을 다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죠? 최소화하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 조금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은요. 자녀의 학습 결손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핵심 학습 내용을 어떻게 좀 공략해 볼까?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녀, 나의 자녀에게 의미 있는 학습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를 함께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자,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 첫 번째 전략은요. 일단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문제 냅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 문제예요. 내 자녀의 학습 결손을 아주 쉽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너 이리 와봐. 이거 풀어봐. 이거 몇 점인가 보자. 이걸까요? 그러면요. 아이가 굉장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치도 빨라요. 이때쯤에 부를 때가 된대. 딴짓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자, 우리 아이들의 부담감도 없이 아주 간단하게 쉽게 학습 결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자녀가 사용하는 교과서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의 학습 결손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는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어떤 분은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자녀의 교과서를 훑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권장합니다. 너무 자주 하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주기적으로 자신들의 주기에 알맞는 방법으로, 알맞은 방법으로 자녀의 교과서를 훑어봐 주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교과서를 살펴보면서요. 비어있는 곳이 있는가? 또 틀린 곳이 있는가 찾아보시는 것이 학습 결손을 파악하는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부분 한번 볼까요? 4학년 국어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고 그 전차시 앞서 활동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글의 형식, 주제에 맞게 써 넣어야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원격 수업 중에 내 아이가 그날 배운 학습 내용을 잘 알지 못했다거나 집중을 안 했다거나 학습 태도가 바르지 않았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결과물이 나와 있을까요? 일단 문장 수가 상당히 적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장은 많이 넣었는데, 그러니까 내용은 많이 뭔가 썼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그런 수준이 아닌 부족한 글일 수가 있어요. 부족한 수준의 글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건 6학년 실험관찰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성질에 맞게 잘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죠. 보통은 선생님들이 정리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실험 후에 그 결과나 관찰 결과, 자신이 직접 눈으로 보고 실험해 본 그 결과를 써야 하는 부분의 상태를 잘 보시면서 학습 태도, 수업 참여도까지도 짐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학습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일단 학습 결손 그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시작인데, 그 도구가 무엇이 될 수 있다? 내 아이가 사용하는 교과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 전략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핵심 학습 내용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어떤 특정 교과에서 학습 결손이 숭숭숭숭 생겼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한 10개 정도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 구멍을 전부 다 메우기에는 힘들 때가 많습니다. 사실이 그렇죠. 자, 그럴 때 전부 다 메워줄 수 없다면
진짜 중요한 이것만은 꼭 우리 학습 결손을 좀 없애줘야겠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핵심 학습 내용입니다. 자, 자녀가 학교 진도를 모두 따라가기에 벅차다. 그리고 학부모님도 아이도 서로 시간이 좀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도와줄 여건이 잘 안 된다. 이럴 때는요. 과감하게 다른 건 다 치우고요. 핵심 학습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공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핵심적인 학습 내용은 다른 교과 영역과 그리고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게 될 학습 내용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핵심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국어와 수학 교과에서는 어떤 부분이 핵심 학습 내용인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어입니다. 자, 기본 교과 하면 국어죠. 자, 국어인데 여기서 문제 하나 또 드릴게요. 국어 학습의 처음과 끝은 무엇일까요? 알파와 오메가는 무엇이냐 이러잖아요. 국어 학습의 처음과 끝은 독해력입니다. 요새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문해력이 또 있죠. 이 문해력과 독해력은 약간의 차이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보통 학교에서는 독해력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독해력입니다. 자, 국어 교과에서 핵심 학습 내용은 바로 독해력이고요.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저학년에서 이 독해력을 길러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책 읽어주기죠. 그럼 어떤 책을 읽어줄까요? 우리 지금 학습 결손을 좀 없애보자라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 국어 교과서에 있는 그리고 국어 활동 교과서에 있는 글을 먼저 읽어주는 것이 시작입니다. 저학년 교과서에는요, 말랑말랑한 시, 그리고 이미 검증된 창작 동화에서부터 간단한 편지글, 일기글, 설명문까지 아주 다양한 종류의 모범글이 다 있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 삶과 연결되는 전래 동화, 그리고 서양 고전, 또 자녀가 좋아하는 분야의 그 책을 읽어주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읽어주고 난 뒤에 책을 딱 덮을까요? 교과서를 딱 덮을까요?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 여기에서 한 단계만 조금 더 하면 독해력을 기르는데 훨씬 도움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질문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서 아이에게 줄까? 난감하다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사실. 자, 교과서 스타일로 질문을 던져보시면 됩니다. 아니, 교과서 스타일이 뭘까요? 자, 교과서에 있는 국어 교과서에 있는 질문들을 유심히 보면요. 한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질문의 초점이 처음에는 그 글에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초점이 슬슬슬슬 어디로 가느냐? 글을 읽은 사람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일 처음에 질문이 딱 하고 나올 때는요. 그 글 내용 확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쭉 보면요. 이번에는 그 글이 아니라 그 글을 읽은 사람에게로 초점이 옮겨간 질문들이 나옵니다. 자, 글을 읽은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생각이 되겠죠? 우리 아이가 생각한 것, 느낀 것, 또 이 글을 읽고 알게 된 것. 너 뭘 알게 됐어? 여기서 이거는 무슨 뜻일까? 이런 거. 그 다음에 궁금한 거. 이 글을 읽고 나서 새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과서 스타일 질문이 되겠습니다. 초점을 글에서 내 아이에게로 옮겨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계속 말하고 또 읽고 하다 보면은요, 독해력이 길러질 수가 있고요. 자, 이런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독해력 향상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고학년 친구들은 어떻게 한 발짝 여기서 더 나아갈까요? 이 고학년 친구들은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글을 읽고 나서 요약하기입니다.
글을 간추리는 겁니다. 굉장히 고난도의 국어 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계속 평생 공부를 한다면, 평생 이 사회를 살아가야 한다면 이 요약하기, 간추리기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4학년에서 여러 종류의 글을 요약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이 글을 요약하기 위해서는요, 제일 처음 문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것은 3학년 국어 교과서인데요. 3학년에서 이미 문단, 그 문단 안에 있는 중심 문장, 그리고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까지 배웁니다. 저는요, 이 문단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이 부분이 고학년 통틀어 아주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배우면 이후에 국어 실력을 훨씬 더 많이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저학년부터 다져온 독해력으로 3학년에서는요,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디딤돌 삼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학년에서는 중심 문장들을 모아서 간추리기, 요약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약하기를 할 수 있어야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의 글들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국어도 수학처럼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핵심 학습 내용을 가르치실 때 굳이 그 교과서 안에 있는 빈칸을 막 채우라고 몰아세우지 않으셔도 돼요. 그건 학교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학교에서 그 단계별로 배우고 있을 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약하기를 가르치실 때 교과서에 있는 그 일일이 그 글을 다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학부모님들도 지치고 자녀들도 금방 지칩니다. 핵심은 뭐예요? 그 채워 넣는 게 아니라 각 문단에서 실제적으로 중요한 낱말에 동그라미 칠 수 있고 핵심어를 찾아서 동그라미 할 수 있고 또 중요한 문장들의 밑줄 긋는 그런 능력, 그런 습관을 갖는 게 목표니까 그렇게 아이와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학교에 있는 그대로 가져와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설명문, 논설문, 또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 어떠한 긴 글이든 간에 각 문단의 중요한 문장만 제대로 모으면 전체 글을 요약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자, 수학은 어떨까요? 수학에서 핵심 내용, 요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바로 요겁니다. 혹시 아마 예상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4가지입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